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의 성장을 함께합니다. 스타트업 이온. 안녕하십니까, 윤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셉입니다. 네. 박수도 안 칩니다. 두 번째인데 아직 좀 어색하네. 나 이런 형식을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조셉이 계속해서 뭘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대본이 없음을 지향하는데 또 대본까지 만들어와서 막 예상 질문이에요. 질문인데 뭐 대표님까지 오셨는데 네. 뭐 저희 이베스트 리서치도 뭐 또 스타트업 정신과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규격 없이 가는데 그런 분 만나기 굉장히 기쁘네요. 오늘도 또 뭐가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하고요. 일단 우리 송채영 의원이 적어주셨는데 읽으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머니트립에 의해서 이런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우리가 플리토 분 모여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그렇죠.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내가 맨날 재무적으로 이걸 갖다가 보고 아니면은 난 스타트업 하면은 IPO 돼? M&A 돼? 이거밖에 모르다가 수익률만 보다가 이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파고드시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어쩌면 또 새로운 딥로이드 분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 즐겁고요. 결국은 오늘 핵심 사업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또 창업을 어떻게 하셨고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투자라는 건 미래잖아요. 미래 정말 어떻게 볼지 이런 거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스타트업 이론 주자는 이제 딥노이드를 모셨습니다. 앞으로 AI 골드러시가 올 거로 생각하고요. AI 골드러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의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의료 분야의 또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강자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 딥노이드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사를 대체하는이 아닙니다. 의사를 돕는 AI 플랫폼인 디파이를 통해서 의료 영상 판독 분야 개척해 나가고 있는 딥노이드 심층 탐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에피소드 4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해서 실제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제 딥러닝을 한다는데 진짜 딥러닝 실체가 있냐? 니들이 딥러닝을 봤냐?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딥러닝을 실제로 돌아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의사분들이 실제로 이 의료용으로 딥러닝 사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제가 힘들게 장비를 진짜 이틀 동안 열심히 셋업했어요. 그래서 장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는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한번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 딥노이드 대표이사 최우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딥노이드에서 주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희상입니다. 오늘 시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하신 멘트 안 하시네요. 네? 비타. 그냥 너무 좀 죄송합니다. 이 친구는 이게 무슨 방송국인 줄 알아요. 지금 이게 우리 실체는 저 리서치 센터 똑같이 연구원이 하는 거거든요. 네네. 모여가지고 그냥 처음에 그냥 녹음기 하나 놓고서 얘기하다가 하나씩 장비 산 겁니다. 그렇게 이거. 시작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그냥 편하게 잘 모른다는 저희들한테 좀 말해주신다는 기분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첫 번째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부터 그걸 보여준다고 하시니까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 디파이가 무엇인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그 간단한 어떤 시연을 저희 연구원이 좀 보여드리고 그 이후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파이를 공개합니다. 이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몇신 동안 설명드리면은 진짜 세미나 다니면 이 4차 산업이 실제로 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면 진짜로 이거를 궁금해요. 이게 뭐 그래서 딥러닝 진짜 뭐냐 이게 뭐 프로그램이냐 뭐 그거보다 지금 당장은 이게 먼저 팟캐로 먼저 올라갈 텐데 뭐야 자기네끼리 좀 할 텐데 같이 또 올라가니까 그때 보시고 오늘은 이제 음성으로 쫓아오시고 유튜브 올라가면 그때 한번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게 화면이네요. 네, 이게 로그인 하시면 처음 보게 되시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디파이에서는 많은 의료 영상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또 판독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질환들은 지금 이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뇌동맥류 보여주시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뇌동맥류 데이터입니다. 이게 판독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영상 데이터가 용량도 워낙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판독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실행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독 실행 방법은 모델명을 네.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까지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런 게 있구나지 저희가. 뇌동맥류가 제가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요. 이제 의료 영상 판독계에 이제 3대 큰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뇌동맥류랑 이제 체스트, 심장 쪽, 체스트 쪽이죠. 심장 쪽 그리고 폐 쪽. 근데 딥노이드가 요 뇌동맥류의 또 강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뇌를 어떻게 병변을 찾아내는지 보여주시려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할 때 돈 더 내고서 뇌 CT, 뇌 MRI 이번에? 찍었는데 엄청 비싸게 제가 최근에 이제 보험이 돼가지고요. 이게 또 맞습니다. 환자 부담이 이제 10만 원 정도면 이 뉴로파트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촬영 건수가 늘어날 거고 저 늘어나는 거를 적재적소에 진단하는 거는 되게 그 의사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촌 형도 의사에서 맨날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쪽 관심이 많아서 저희 사촌이 다빈치 네. 그 수술 그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물어보는데 결국 진단이 핵심이더라고요. 결국 계속 진단 쪽 커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되게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뜬금없이 막 끼어드니까 오해 마시고 보여주시면 돼요. 뭐 네. 보여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과정이죠. 그래서 실제로 MRI 영상을 가지고 원본 영상을 요 모델로 한번 돌려서 정말로 병변이 나타나는지 의사랑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손추어 맨날 어디 가 있나 했더니 맨날 그러니까 어저께는 오셨어요, 직접. 유저분들이. 네.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보시면 네,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에서는 뭐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구분은 뭐 병변이 있는 것 없는 것 할 수 있고 또 질환명도 고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촬영한 장비들 위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를 상세보기 네. 들어가서 다이콘 이러면 파일이 이제 뇌가 로딩되면 뜨더라고요. 다이콤이 뭡니까? 그 의료 영상이 이제 그 어떤 표준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규격화해 놓지 않으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만든 그 통신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를 지금 보여주셨어요. 네 판단되기 그 진단이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뷰어이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MRA로 촬영한 그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핏줄 부분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사진 맨날 이거 보면은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의사 선생님들 계속 그 마우스를 막 이렇게 막 돌리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때문에 이게 사진을 여러 장 찍은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를 슬라이드로 다 네. 잘라서 다 찍은 찍은 거죠. 거예요. 슬라이스로 다 잘라놓은 거죠. 160장 맞나요? 그거는 네. 그 한 200장에서 250장 아, 정도 엄청 되고요. 엄청 부위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런 단면 영상이 한 200에서 250장 정도가 이렇게 축척이 돼가지고 입체 영상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군요. 예. 아, 이제 원리를 알았네요. 그래서 네. 그랬구나. 그래서 판독 결과를 보여주려는 거죠, 이제. 네. 보면 가운데 이제 여기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나오네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판독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요. 저희 알고리즘이 솔루션이 얘는 뭐가 있다, 병변이 문제가 있다라고 있다. 하는 거는 빨간색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정상이다 하면 파란색. 그리고 지금 판독 중이다는 초록색으로. 네,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딥러닝 모델 결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아까 찍었잖아요. 제가 돌렸어. 네. 그러면 아까 그 화면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판정을 여기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AI가 예, 맞습니다. 수많은 아마 AI가 이거 돌리려면 자기가 기존에 학습을 많이 했겠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구나. 맞습니다. 시간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연을 해주는데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 그래서 사진에 대한 데이터를 얘는 계속 인식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모양이 안 좋아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병변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 병변이 이제 그 사이즈나 그러니까 크기나 어떤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환자한테 그 치료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찾고 그다음에
어떤 측정 같은 거, 부피가 얼마 정도다라는 것들도 이제 이렇게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근데 시야로 의사 선생님들이 전에 보면 이렇게 우리 뭐 저는 이것이 여기 수술하고 몇 번 한 적 있어. 몸이 안 좋아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서 자신의 경험으로서 열어봐야 안다고 표현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 사진만 갖고서 훨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의사만큼 뭐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임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보는 환자 이상의 경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AI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질환을 그러니까 똑같은 병변에 대해서도 다양한 케이스를 학습을 시키다 보면 동네 이제 로컬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병원을 열고 나서 못 본 환자 케이스 경험하지 못한 케이스의 환자도 얘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거는 선생님들도 공부하고 그렇네요. 이것도 공부하고 그냥 이 플랫폼에서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학습해가는 거네요.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딥 그러니까 러닝이라고 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러닝하는 거네 이게.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디파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그런 컨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자기가 평생 동안 보는 환자에 대한 그 경험밖에 쌓을 수가 없는데 저희 디파이를 통하게 되면은 나 말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임상 경험도 이 안에 그 학습이라는 결과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내가 그 매일 보는 환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지만 아리까리하면 말씀하신 대로 열어봐야 합니다. 뭐 조직 검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누군가가 그런 질환에 대해서 경험했던 학습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세컨 오피니언이 될 수 있다고. 제 말은 이게 마치 결국 이런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게 마치 인간을 대체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요새 공부하면서 느낀 게 공존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플리토도 들을 때도 우리가 번역하고 싶은 걸 올리면 수많은 인공 서로 해서 그렇죠. 우리가 인공지능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터미네이터 생각하거든요. 막 로봇가 나와가지고 인간을 제거하고 막 이런 건데. 그렇죠. 내가 이거 요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것도 결국 의사들 분들과 같이 해서 협업이네요. 훨씬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워낙 많은 이제 의료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을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 거 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툴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의술이라고 하면은 청진기 정도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엑스레이, CT, MR 그다음에 진단 장비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술 같은 경우 예전에 개복 수술이었지만 복강경, 로봇 수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의술은 이제 AI와 AR, VR이 합쳐져서 뭐 서지컬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이제 영상 기반의 어떤 수술도 그렇네요. 갈 거고요. 증강현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이따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CT나 MR 영상을 가지고 3D로 렌더링하고 그 렌더링한 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술 현장에 보면 이 카메라를 가지고 환부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카메라에서 들어온 그 AR 영상하고 CT, MR에서 만든 VR 영상하고 서로 정합만 시킨다면 그 수술 현장에서 훨씬 더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술 시간이 줄어드는 거. 수술 시간이 줄어들면 출혈, 그다음에 오염, 세균의 오염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도 훨씬 더 그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것 같죠?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 옛날에 그 조종사분들이 위에 신문지 붙이고 잔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술이 발달한다는 거는 그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직업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더 디벨로핑 시키는 기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AI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AI가 마치 대체제다. 인간은 필요 없다. 저는 오히려 요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결국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굉장히 올려서 지적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그게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내가 어떤 그 비유가 맞네요. 눈이 나쁘면 안경 쓰고 이 새로운 데이터를 빨리빨리 분석할 수 있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그럴 때는 이 AI를 도움을 받게 되면 이제 그런 핸디캡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이미 쌓여져 있는 경험들의 빅데이터를 이제 흡수해내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집단 지성을 이제 그 어떤 그 사회에 들어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이버 세상에 있는 그런 지성과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호야. 정말 플리토도 집단 지성이었고. 그렇죠. AI가 그런 거예요. 집단 지성. 대표님,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어떤 뉴런이 있다, 1000억 신경이 개의 있다고 뉴런. 하고요. 그 1000억 개가 약 100조 개의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결국 인간이 하나의 어떤 노드가 되는 거고, 노드가 되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뉴런이. 어떤 관계가 네트워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회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지식이라는, 저희는 이제 의학이라는 분야로 이렇게 넓혔는데 결국 그조차도 하나의 어떤 집단 지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세미나를 투자자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잖아요. 설명회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제일 모르고 계셨고 혼란스러워하는 개념이 이제 레이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나도. 이게 난 못 알아들을 때 아는 척할 때 설명을 해줘. 이게 이제 딥러닝을 한다, 머신러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렇죠. 판별. 근데 이제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 이제 100만 장의 사진을 고양이 70만 장, 소돼지 말닭을 30만 장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직 잘 모르시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 주는 줄 아세요. 기계한테. 그러면 알아서 모든 걸 다 알아낸 줄 아는데 기계를 학습시키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거지만 사람이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육시키는 과정은 사진 이런 거예요. 소위 저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달을 보라고 가르쳤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 그러잖아요. 고양이 사진은 우리는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고양이 사진인데 고양이 사진에는 나무도 있고 뒤에 뭐 의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사진에는 고양이 사진이라고 레이블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고양이니까 1, 아닌 건 0.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변이 이제 의료 영상에서는 병변이 있는 것은 1, 없는 것은 0.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고 좀 와닿지 않아 하셔서 실제로 한번 좀 레이블을 한 과정을 보고 볼 싶은데 수 있게 지금 이제 좀 더 보고 싶어졌어요. 아까는 뇌를 보여주니까 나도 뇌가 안 좋은데. 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 레이블 하시는 과정을 너는 한번 걱정 없잖아. 나는 혈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뇌를 걱정해. 혈관을. 보여주시죠. 전에 여기서 판독된 결과 나온 거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잘 보시면 어떠세요? 여기에 저도 이 장면은 처음 보네요. 이거 여기 이게 기계가 찾아준 거고. 네, 여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심된다. 갑자기 저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철렁하셨어. 의심되는 부분이다라고. 뭐가 의심? 아까 그 뇌동맥류가 네. 혈관이 좀 안 좋은 거구나. 네. 그러니까 뇌동맥류는 뭐냐면 그 뇌에 보면은 뇌는 굉장히 많은 네.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가 많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큰 이제 동맥 두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이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 이렇게 실핏줄로 나눠지는데 그 과정에서 그 피의 압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혈관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 부풀어 오른 게 터지면 반신불수거나 죽거나 뭐 이런 의외로 나이 들면 고민하는 거예요. 그 상당히 많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찾아지면 안 되는 거네요. 저거 노란색. 그래서 저기 한 3mm, 2mm, 3mm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mm, 3mm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도 찾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빨리 찾아주면 의사 입장에서는 저걸 자세히 볼 수가. 저 지금 그 팟캐로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꼭 보세요. 이거 딱 하다 갑자기 딱 멈춰가지고 나왔어요. 노란색 박스가. 거야. 저거 나오면 이제 심장 철렁하는 거죠. 저거를 다 일일이 보면 찾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네요, 의사 선생님들이. 160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 뇌동맥류가 내가 머리가 아파 뭐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검진을 갔는데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뇌 촬영을 했는데 발견되는 거거든요. 대표님이 제가 왜 이번에 찍었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주변에 이걸로 한 번 쓰러지신 걸 본 거예요. 제가 아는 형님이.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진짜 말로 웃으면서 하지만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의외로 많아요. 50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진이 오면 이게 무슨 질환이라고 의심되면 그걸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검진에 와서 보게 되면 대부분 정상이거든요. 그 아까 이제 전무님도 말씀하셨듯이 찍어봤더니 난 정상이더라. 그 실제로 사진을 찍으면 70% 정도는 병변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10장 중에 7장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냥 방심하고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라는 거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I가 많은 질환에 대해서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의사보다 더 잘한다는 그러네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네요. 의사가 실수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완해 주는 거죠. 일단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고 서로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화면에 생각이 나오는데요. 됩니다. 이제 프레임 숫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160장 중에서 110번째 사진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레이블링 그것도 한번 예. 네, 레이블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사실 더 있는데요. 네네네. 또 제가 사전에 네네네. 전해드리지를 못해서 그렇군요. 지금 제가 USB로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러면 일단 그래도 그러면 네. 번거로우니까. 네네. 그냥 레이블로 넘어가면 네, 레이블로 될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신 분들은 정말 가서 더 이런 동영상들 보시고 네. 회사 측 가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도 한번 사전에 좀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요 레이블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거에 보니까 뭐 어쩌면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과정 이것도 결국 이걸로 다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약을 투여해서 혈관이 개선되는 것도 이걸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정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AI가 이제 영상 가지고 어떤 진단을 예측하는 거가 환자 진단뿐만 아니고 약 신약 개발할 때도 그렇죠. 당연히 잘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수축제를 먹거든요. 제가 혈관 사실은 나이 들면 다 혈관에 관한 질환이 그렇구나. 거의 다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 혈관성 질환이 가장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의사가 뭐 혈압 검사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약을 넣고 나서의 그 과정을 보면 저 딱 언뜻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AI가 이제 그쪽에 더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보고 그걸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관 뭐 직경이 얼마고 부피가 얼마고 그리고 3개월 전에 찍었을 때 지금 찍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그거를 감으로 하는 거지 수치화할 수는 다 없는데 계량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 장인의 AI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의사 입장에서는 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 경험인데요. 얼마나 요새 안과가 발전했어요. 안과 가면 딱 기계로 탁 바람 넣어가지고 찍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갑자기 눈이 좀 안 좋아서 급하게 어느 병원을 갔는데 정말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옛날 장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훨씬 옛날에 뛰어난 의료실 기술이 그렇겠죠. 있었겠지만 네. 저는 모든 건 그렇잖아요.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진보라는 게 우리가 나는 경제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대표님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활용을 해야죠. 노동과 자본과 기술의 합이 결국 생산성 함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기술이라는 게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는 나왔고 저는 인류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아니 화면이 사에 이제 나왔거든요. 나왔네요. 한번 사람들이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들으신 분들이 저 네. 인간 또 떠든다 하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화면 때문에 그랬어요. 보여주시죠. 네, 저 말씀하시는 동안 프로그램에서 제가 파일을 골라서 켰고요. 그리고 이 파일도 뇌동맥류 또 뇌동맥류네요. 네, 환자의 사진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레이블링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있는 사진은 실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쪽에 있는 사진들은 그 복원된 사진입니다. reconstructed 된 사진이고요. 오른쪽 아래 있는 게 이제 키우면은 되게 신기하던데요, 그게. 이거요? 네. 이건 나중에 좀 네, 이따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네. 그래서 여기서 레이블링을 하는 방법은 일단 레이블링 할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색깔 빨간색 괜찮으세요? 네네, 좋습니다. 네. 빨간색 좋아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혈관이 의심이 되는데 이제 표시해 주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래야지 이 위에 레이어 같은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원본에다가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포토샵 쓰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 직접 다 개발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대단한 기술이네요. 이게 세팅이 지금 아니 그러면 슬라이크로 되어 있어. 잠시만요. 네. 원래 이렇게 옮겨서 하시면 다 잘 안 돼요. 사람은 인간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MRI 같은 경우에는 한 200장, 250장 정도 되고 그 영상 중에 병변이 있는 영상은 뭐 한 20장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보통은 20장을 한 장 다 그려주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환자에서 사진이 20장을 다 그려야 된다고 보면 아주 힘들고 그렇죠. 그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툴을 이용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번만 그려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 처리를 해가지고 나머지 영상도 자동으로 그려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정하는 그림을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데이터 인풋된 건 이만큼 있는데 이걸 갖고 추정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를 생성이 바로 프로그램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레이블링을 일부분 반자동으로 해주면 이제 의사 선생님은 그게 맞게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컨펌하게 되는. 이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은 저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머릿속에서 경험으로 그려볼 거거든. 그렇죠. 그거를 이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려주는 거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필요하겠어요.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만약에 꼭 혈관 이런 것만 말고도 뭐 우리 암이라면 그렇죠. 수술 부위를 찾아내서 그걸 어떻게 수술을 할 건지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이걸 가지고 레이블링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수술에 대한 어떤 그 리허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준비가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게요. 색연필 같은 걸로 막 표시하시던데. 그래서 저 놈인 거죠. 지금 보이는 약간 이게 육안으로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핏줄이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방향을 막 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는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무 부분이나 해보시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지금 흰색 그 혈관으로 의심이 되는 곳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중입니다. 저렇게 표시하는 하트 모양이네요. 이렇게 무서운 하트네요. 하고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위아래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일단 저는 한 2개씩만 할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문제 영상이다라고 표시해주는 레이블링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딱 2개만 되어 있는데 한 이만큼 정도가 다 그런 부분인 것 같다. 그럼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서도 그러네요. 여기는 저렇게 나왔으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단면, 측면, 옆면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볼륨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게끔 만드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완료가 됐네요. 해볼게요. 일단 레이블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 뇌 가운데 부분에 이게 여러 장을 다 해줘야 되는데 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만 가정을 하고요. 한 다음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레이블링이 일단 끝난 거죠. 근데 신기한 거 보시면 기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는 빨간색만 있었는데 지금 초록색으로 테두리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기계가 해준 거예요. 컴퓨터 우리 프로그램이 레이블링을 대신 해준 거예요. 그 부분을 이런 거를 찾아라라고 힌트만 주면 얘네가 알아서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도 도와주네요. 이게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거라고 그렇네요.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거네요. 지금 마치 우리가 이제 AI 하면 우리 생활과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이거 임상하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어쩌면 이걸 보면서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어떤 연구하고 조치하거나 연구하는 액션 연결될 수 있게끔 이걸 갖다 데이터를 모아주는 거네. 그냥 툴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더 잘하고 환자를 더 많이 보고 할 수 있게끔 도와준 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뻔한 얘기를 대표님 답답하실 텐데 하냐면 AI가 마치 우리가 좀 너무 떨어져 있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라는 거지 이게 지금. 요거 뭡니까? 저걸 그린 거네. 요 부분을 3D로 지금 혈관이 저렇게 생겨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이걸 또 렌더링이나 저 얼굴 사람 뇌잖아 저게. 사람 지금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네. 이게 3D로 합성을 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각
그 2차원에다가 그 레이블링 한 거를 3차원으로 봐서 이렇게 의사들이 돌려보면서 위치 확인하고 실제로 이게 병변에 제대로 그렇네요. 레이블링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이해가 마지막 단계라고 된 보시면 것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업로드를 해서 예. 그 모델을 또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예.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을 넣었을 때 결과를 받아내고 이게 이제 계속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무한 반복이죠. 좋은 학습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제가 뭐 그 직업이 애널리스트니까 글 쓰고 뭐 이런 게 일이다 보니까 제가 다음 주 어디 칼럼 나오는 게 있는데 계속 시간이란 걸 갖고 하는 게 네. 결국 우리가 결국 시간이라는 게 가치를 창조한다고 봤을 때 이런 새로운 진보된 기술은 인간은 시간을 자고 먹고 하는 시간이 빠지는데 이건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은 결국 이 사람의 어떤 사회를 되게 고도화하고 네.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전에 그 자던 시간 뭐 8시간 자고 몇 시간 먹고 이런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상이 발전하려면 이런 기술의 도움이 없이는 그렇네요. 좀 불가능하다고 생산성이 생각이 올라가는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케인즈가 경제학자 케인즈가 한 2000, 몇 년 더, 한 몇 년, 30년 뒤가 40년 뒤가 되면 인간은 놀고 먹으면서 다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은 필요한 저희도 열심히 거예요. 일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너무 일부러 네네. 길게 그러면 갔는데 이제 시간은 이 정도면 충분히 본 것 근데 같습니다. 그래도 네. 일부에 우리 저기 연구원님께서 고생해 주셨는데 이게 직접 대표님 옆에 있으니까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원님 보셨을 때는 가장 장점이 뭐예요? 이게 딱 실무자로서 보셨을 때. 실무자로서 봤을 때요. 일단 여기에 저희 지금 투자하려는 그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직접 가장 강점? 개발자시잖아요, 그죠? 개발할 때 제일 의료 쪽 솔루션을 개발할 때 가장 오래 걸리고 제일 힘든 부분이 의료 데이터를 만드는 거구나. 거. 네,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통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의료 데이터를 의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레이블링을 그렇죠. 해주셔야 요작업을 되는데 해주시는 거죠. 네, 그게 시간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걸리고 또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 그렇네요. 딥레벨 같은 툴 그렇죠. 가지고 하시면 훨씬 속도도 요 빨라지고 부분 플랫폼에 대한 부분 이제 이따가 비즈니스 모델 보면서 자세히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네,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에피소드 2로 가시죠. 우리 1부 마무리 짓고 쉬었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